중국 상하이에서 열악한 영유아 병동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모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구잡이로 한데 모여 이불을 덮고 있는 영상 속 유아들의 모습은 실로 마주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이에 한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자신의 아이를 돌려달라 호소하기까지 했는데요. 상하이 도시 봉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식량난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시민이 실상을 공개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도 검열을 받아 곧바로 영상을 삭제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감춰진 진실을 알리겠다며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최근 중국 의료 환경이 어디까지 바닥을 치고 있기에 시민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본인들은 숨기고 감추려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다시금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감사할 따름인데요. 실제 상하이 서부에 사며 3살 난 딸을 키우고 있던 왕 씨는 갑자기 밤부터 고열로 끙끙 앓는 딸을 보고 무서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코로나 감염 증상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현재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있는 중국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도시를 7일째 봉쇄하고 있지만 일일 신규 감염자가 9,00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병원이 밀려드는 환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원에서는 항상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의사별 수준이 천차만별로 아이들에게는 아주 못 믿어온 의료 수준이었죠. 하지만 39.9도를 웃돌며 밤새 딸이 울어대는 통에 왕 씨는 결국 아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곧이어 왕 씨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를 부모와 강제로 분리해 치료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부모는 일반 격리시설로,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시설로 보내진다는 어이없는 정책이었죠. 때문에 왕 씨는 딸이 코로나19에 걸린 것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딸과 강제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딸을 어찌할 방도가 없기에 병원을 믿고 그녀는 입원 수속을 마쳤는데요. 사건은 집으로 돌아온 후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병원에 입원 중인 딸이 걱정돼 다음 날 불이 나게 아동병원으로 딸의 상태를 확인하려 전화했던 왕 씨는 첫날은 물론이고 나흘 동안이나 병원 의료진에게서 딸의 소식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중국인들은 워낙 불친절하기도 하고 극심한 인력 부족에 알려줄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중국 인터넷에는 상하이의 어린이 병동의 실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가 한 병상에 다닥다닥 누워 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왕 씨는 단번에 영상에서 자신의 딸을 알아봤고 이불에 덮인 딸의 모습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을 향했고 아이를 돌려달라 눈물로 호소하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 규정을 이유로 거절하며 이는 영유아 병동이 다른 건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라 해명에 나섰는데요. 분명 영상 속 딸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고 부자연스러웠다는 걸 느낀 그녀는 이후로도 병원에 대한 불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다른 아이들의 부모 또한 영유아 병동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자식 걱정에 잠을 잘 수도 없다고 전하였죠. 이후 이 영상은 삽시간에 세계로 퍼져나가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최근 상하이시는 감염병 격리시설 가운데 한 곳인 푸둥신 국제 엑스포센터 내 어린이 치료구역을 만들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들어올 수 있게 일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민들의 여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았는데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어린 환자를 부모와 분리하는 정책을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외가 극찬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보고 배워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본받아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당시에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 인프라를 곧바로 확대하며 확보 병상 규모를 높여 부모가 아이를 간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키트를 지원하기까지 했죠. 요즘엔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면서 소외된 아동들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과정들을 기록한 사진들을 보면 쾌적한 환경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한 외국인은 최근 한국과 자신의 나라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비교하며 한국 병원에서 경험했던 신기한 경험들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출장을 계기로 가족과 다 같이 한국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은 늦은 저녁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기침을 하면서 고열이 나 다음 날 한국 아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소아과는 한국과 다르게 정말 한산한데요. 일단 방문 비용 자체가 $85, 한화 약 10만 원 돈을 내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방문 비용 외에도 보험에 따라 내야 하는 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죽도록 아픈 게 아니면 사람들이 거의 병원을 오질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소아과는 작은 감기라도 걸려도 병원을 찾아 언제나 북새통이죠. 또한 한국은 자기가 방문하고 싶을 때 병원을 방문하지만 미국은 정기 체크업 날짜가 정해져 있어 공식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특이하게도 신생아 때부터 정기 체크업 때마다 알몸 검사를 해서 옷을 다 벗고 체크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감시단체나 마찬가지인 의사가 학대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알고도 신고를 않는다면 의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과 같죠. 그리고 미국은 감기에 걸려도 약을 딱히 주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만 주고 열이 한국 온도로 40도 올라가야 항생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미국 소아과는 완전 한가하죠. 이에 한국의 소아과를 처음 방문한 미국인은 붐비는 병원에 처음으로 놀라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의료진들의 신속한 처리 과정에 다시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들의 태도가 그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자리 잡혔습니다. 이는 어디에서나 느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사들이 친절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행동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감정 노동에 대한 비용을 따로 책정하고 있죠. 이에 아이들이 좀 더 떼쓰거나 울면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이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을 경험한 그는 미국 의사보다 더 친절하고 진심 어린 한국 의사들의 행동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더불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러움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수술을 받을 일이라도 생기면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을 오랜 시간 거쳐야지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진료받던 곳에서 추천서를 써주어 수술 전문 병원으로 전달해야지만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과 연계된 병원이어야만 혜택과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계속 전화로 독촉하지 않는다면 2주 이상을 지체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예전 미국에서 실제 자신의 아이를 수술시켜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소아과가 수술병원에 추천서를 써줬지만 보험 종류가 맞지 않아 거절당했었는데요. 다시금 소아과에 전화를 걸어 보험사를 확인해 다른 수술병원을 알아봐야 했죠. 둘째 날 엄청난 전화 연결을 하고 나서야 소아과는 보험사가 맞는 수술병원에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병원마저 이유를 모른 채 치료를 거부당했었습니다. 완전 어이없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만약 한국이라면 소아과 있는 병원에서 바로 그때그때 진료와 수술을 받았을 텐데 말이죠. 그는 이유 모를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힘들게 추천서를 가져갔지만 병원에서 이유 없이 환자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세스 때문에 미국의 일부 암 환자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암이 다 퍼져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병원을 알아보려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느린 일 처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들은 미국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의 빠른 일 처리는 물론이고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긴장을 풀어주려 부단한 노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시선에 맞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 아이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들의 행동은 그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현재 그 출장을 계기로 한국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한국 의사 선생님들의 정스러움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엄청나게 고생 중인 우리 한국 의료진들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다시금 느끼며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의료진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